제가 발표하자고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 운전하다 보면은 제염이라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부식 생성물이 끼게 돼서 그 전력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염 공정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과연 모재에 어떤 손상을 주는지, 어떤 모재가 더 그 제염 공정에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일렉트로 케미컬 메소드와 그리고 실제 제염 공정과의 그 결과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일렉트로 케미컬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일렉트로 케미컬 방법 포텐셜 다이내믹 메소드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부식 속도를 측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염 공정에서 실험한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과연 이런 일렉트로 케미컬 메소드가 얼마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간략하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쪽은 PWR, 이쪽은 PWR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PWR은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을 그대로 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쪽 실제로 끓여지는 이 보이링 부분과 그리고 이쪽이 쿨링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PWR 지금 경수로라고 하는 부분은 다 PWR 부분이에요. PWR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차 측, 2차 측 그리고 터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세퍼레이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WR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발전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BWR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수로 다시 말해 PWR로 바꾸기 위한 게 지금 궤도 사업입니다. PWR의 그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1차 구조, 1차 계통이 있고요. 여기 2차 계통 그리고 3차 계통은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부분을 보면 이게 전체 원자로의 차폐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자로가 있고요. 그리고 5번 스팀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팀이 나와서 여기 발전기 터빈을 돌리게 돼서 전기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증기발생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증기발생기를 자세히 그려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다 이 웨스팅하우스 타입인 903A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는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 교환 능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세관에서 여기에 매트리얼이 서스 304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스 304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옥시전이 있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메탈 옥사이드 형태로 계속 디파스가 되게 됩니다. 그 메탈의 그 소스는 바로 이 튜브에 있는 그 메탈이 그러니까 용액상으로 녹아 나와서 그게 옥시전과 반응을 해서 메탈 옥사이드 형태로 이 세관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관 표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제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스팀 제너레이터 구조로 가지고 인코넬 600과 그리고 튜브는 SS304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컴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로 다른 컴포지션에 대해서 제염을 하게 되는데 그 솔루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 그 솔루션이 어떤 매트리얼에 대해서 그 매트리얼 솔루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정한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스팀 제너레이터 메인 바디가 바로 인코넬 6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가는 세관 그게 서스 304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컴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액에 대해서
서로 다른 부식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식이 여기서 제형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디파츠가 된 메탈 옥사이드를 제거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너무 하드한 조건이 되다 보면은 그 베이스 매트리얼인 인코넬 600이나 그리고 SS304 표면 자체를 다시 말해서 부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최소화하는 용액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국 타겟으로 잡았던 부분은 스팀 제너레이터 튜브 부분과 그리고 스팀 제너레이터 워터박스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튜브 부분이고 이게 밑에가 있는 워터박스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로 컴포지션이 여기서 여기 있는 실제로 크러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옥사이드를 통칭해서 크러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컴포지션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러드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용화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핸드링 공정과 사이트록스, 코드, 나이트록스, 그리고 여러 가지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특히 옥시데이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용해성이 Fe 크롬 니켈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크롬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코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롬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메탈 옥사이드 포함되는 크롬 함량이 굉장히 다른 선진국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옥시데이션 프로세스 타입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용화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연구하는 부분이 코드 공정과 유사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공정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코드 공정은 독일 지멘스 회사에서 개발한 공정이고, 그리고 주로 일본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형 공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4가지 스텝, 산화 공정, 환원 공정, 그리고 용해 공정, 그리고 분해 처리 공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러한 용액들을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와 UV 소스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는, 남아있는 유기물들은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형 공정액 자체를 제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CRP 60, 다시 말해서 국제방호위원회에서 권고하길 1년에 5램 이상 허용을 했는데, 2003년, 2002년부터는 5년에 10램 이하로 굉장히 그 방사선 램은 방사선 조사량을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하드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사선이 상세 피폭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 주가 되는 게 바로 아까 스팀 제너레이터를 보통 발전소를 셧다운 시키고 한 18개월 정도 운전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정비 계획 기간이라고 해서 정지를 시키고 스팀 제너레이터 시사내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피폭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소스가 되는 메탈 옥사이드를 제거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형 공정입니다. 그런데 그 제형 공정이라는 것은 그 부식 속도를 부식 속도가 적은 공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바로 그 모재 자체를 그 공정액에다 넣고 계속 서큘레이션 시키면서 운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랜 장시간 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험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시 일렉트로케미칼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렉트로케미칼 메소드 방법 중에서 포텐셜 다이내믹 메소드를 사용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노드 반응과 캐소딕 반응 두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e 크롬 니켈 같은 메탈이 이온을 생성시키고, 이 이온이 acidic 컨디션에서는 H2 가스로 환원되는 이런 공정을 통해서 서킷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폴라리제이션 커브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폴라리제이션 커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캐소드 반응, 에노딕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지금 이쪽에 X축의 로우가 커런트 값과 그리고 그에 따른 포텐셜 값을 얻게 되면 이런 식의 값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캐소딕 반응에서 이 슬로프를 탑펠 컨스턴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Y축 지점을 이게 부식 커러전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커러전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부식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 계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용되었던 일렉트릭 케미칼 셀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워킹 일렉트로드, 카운터 일렉트로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워킹 일렉트로드로서 베이스 매트리얼인 303, 316의 2.8 60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캔 레이트 0.1에서 100mV/s, 그리고 템퍼레처는 20에서 80도까지 변화시켜가면서 템퍼레처와 그리고 스캔 레이트 이펙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템퍼레처 이펙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템퍼레처에 대해서 커러전 포텐셜 값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SS304와 이코넬 같은 경우에는 템퍼레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런트가 파지티브 쪽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부식이 잘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SS316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한 340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350K 정도 됐을 때 오히려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템퍼레처에 대한 안전성이 SS316이 가장 높고, 그리고 304와 이코넬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템퍼레처 값을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Y축으로 1/t 값, 그리고 X축으로 커런트에 대한 로가리즘 값으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값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에서 액티베이션, 다시 말해서 있어 메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SS316과 이코넬 600 그리고 SS304가 약간 다른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304가 25.3 kJ/mol, 그리고 인코넬이 39.8, SS316이 36.5입니다. 다시 이 값을 유명한 것은 SS304가 액티베이션이 낮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템퍼러처 이펙트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성이 없는 것은 인코넬 600, 인코넬 600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비교를 해서 그 템퍼러처에 대한 스테이빌리티 값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SS304가 그 템퍼러처 이펙트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캔 레이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스캔 레이트를 0.17부터 68mV까지 변화시킨 값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선이들 잘 보이시지 않지만 0.17mV/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터뷸런트한 시그널을 보이겠는데, 이 시그널을 의미하는 것은 아까 메커니즘에서 설명드렸던 그 일렉트론이 트랜스퍼되는 그런 기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스캔 레이트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터뷸런트 시그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일렉트론 트랜스퍼 피노미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스캔 레이트 이펙트를 조사할 때 스캔 레이트가 낮은 경우와 스캔 레이트가 높은 경우에 다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전 포텐셜 값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SS316과 SS304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코넬 600 같은 경우에는 스캔 레이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여기에서 서로 다른 매티리얼에서
일렉트론이 이동하는 기작이 디퓨전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스캔 레이트의 루트 값과 그리고 커러전 커런트 값이 리니어하다면 일반적으로 일렉트론 트랜스퍼 과정이 디퓨전 컨트롤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테스트했던 이 세 가지 모재가 다 디퓨전 컨트롤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조사했었던 그런 방법을 실제 제형 공정 실험한 결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형 공정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형 200m 규모의 세마이 파일럿 제형 장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디컨테미션 베슬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재 23.9 스퀘어 센티미터의 그 모재를 집어넣고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여기에서 나오는 운전한 다음에 처음에 넣었던 모재의 그 질량을 재고 나중에 실험이 끝난 다음에 모재의 질량을 재서 그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로스 값을 통해서 부식 속도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S304 가장 낮은 커러전 레이트를 보였고 인코넬이 높은 커러전 레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헌에서 보통 제형 공정에 합당한 것은 0.1 MPY, 다시 말해 밀리퍼 이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넬이 높았지만 여기 제형 공정액은 모재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조사했었던 그런 커러전 커런트 값을 통해서 부식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MPI 값을 계산해 보면 SS304가 1.31, 그리고 316 1.35, 그리고 인코넬 1.62입니다. 그런데 웨이트 로스 메소드는 0.01에서 0.023, 0.05에서 보면 오더가 들어간 20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전체의 경향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값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그 경향성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텐셜 다이내믹 메소드에 필요한 시간은 한 몇 분,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만 요하지만 웨이트 로스 메소드를 재기 위해서는 3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SS304와 316 그리고 인코넬 600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스캔 레이트와 템퍼러처 이펙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일렉트로케미칼 메소드가 앱솔루트 값을 비교를 해보면 제형 공정 값과 비교를 했을 때 높은 값을 보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 부식 경향을 측정할 수 있는 데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